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금과 은에 관심이 많으시면요, 어느 나라를 주목해야 되냐면요, 중국이에요. 올해 1월 1일부터 은은 수출 통제된 자원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이 없으면 은을 수출할 수 없다, 그 얘기 제가 했죠. 그런데 5월 1일부터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황산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황산은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금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금속 중에 어떤 거예요? 바로 은입니다. 사장님, 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데, 그러면 금값, 은값은 같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지금 오늘 긴급하게 브레이킹 뉴스, 속보라 그러죠? 속보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 얘기인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란 전쟁, 오일 쇼크죠,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더 장기화되던 아니면은 종전돼서 스톱이 되던 기름값이 갑자기 내리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상태로 유지해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성씨, 혹시 금값하고 은값에 특히 금값이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게 달러랑 반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오르면 오른다? 그렇죠. 물가가 오르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네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 금값은 최고로 오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금값이 많이 올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팬데믹이에요. 네, 그 팬데믹 때 물자가 이동도 못하고 사람과 대면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생필품이나 원자재나 어떤 생산품들이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교류가. 네. 그러니까 올 스톱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돈을 푸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의 7년치를 한순간에 돈을 다 풀었을 거예요, 아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그렇게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유추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방금 전에 우성씨가 저한테 질문한 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봐봐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가가 그렇게 오르면 어떡하겠어요? 또 돈을 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된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또 경제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또 돈을 푸는 거고, 이게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무슨 가격들이 다 오르겠어요? 모든 게 다 올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게 오릅니다. 모든 게 오르면 금값은 오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 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석유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 석유로 인해서 달러가 페트로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우선이 된 거고요. 이게 점점점 가게 되고 석유값이 안정이 안 되면 무조건 금과 은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브레이킹 뉴스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가 와서 요거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금과 은에 관심이 많으시면요, 어느 나라를 주목해야 되냐면요, 바로 중국이에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중국입니다. 금과 은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은요, 중국을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올해 1월 1일부터 은은 수출 통제된 자원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이 없으면은 은을 수출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제가 했죠. 그런데 5월 1일부터, 오늘 며칠이죠? 5월 2일?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중국에 있는 황산 있죠, 황산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황산의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사장님, 황산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황산을 원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우성씨 일본 가면 온천인데 무슨 온천이라고 많죠? 유황온천. 유황온천. 네. 가봤어요? 유황온천?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 않은 거. 냄새가 지독해요. 냄새가. 닭똥 냄새 같은 게 좀 네.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요, 석유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천연가스도 많아요.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 나오는 게 바로 유황이에요, 유황. 그 유황에서 황산을 배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산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황산은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비료예요, 비료. 비료에 황산이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학 제품들, 이런 옷 같은 거, 알루미늄, 비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황산이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반도체예요. 그 또 하나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금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금속? 왜 사장님이 금속 얘기를 하지? 바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금속 중에 어떤 거예요? 바로 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황산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왜? 황산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바로 중동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정제할 때 나오는 게 유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가지고요, 석유가 못 나가지만 유황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유황도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필요로 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유황이 제때 안 나오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그럼 금속에 쓴다고 하는데 유황이, 황산이 이럴 때 언제 쓰는 거예요? 바로 은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 있는 광산 중에 30%도 안 되는 게 순은 광산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70%는 뭐라 그랬어요? 텅스텐, 아연, 구리, 이런 광산에서 은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재련을 해야 돼요. 재련이 뭐예요?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리를 할 때 쓰이는 게 바로 황산이에요, 황산. 황산이 없이는 구리 따로, 아연 따로, 은 따로 할 수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황산이.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구리야 아연 섞여가지고 은하고 나왔는데, 은을 우리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리를 해야 돼요. 그걸 재련이라고 하거든요. 정련은 뭐예요? 순도가 90%짜리를 99%로 높이는 작업이고요. 재련은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은의 70%는 섞여 나온다는 거죠. 이 섞여 나오는 거를 분류하려면 황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산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바람에 지금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귀하다. 귀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의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이 황산이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비료예요, 비료. 비료가 뭐가 들어요? 쌀, 옥수수, 밀, 이거 다 비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황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100을 쓴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이 50도 안 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격이 있지요. 황산 가격이 그래서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황산 가격이 30%가 올랐어요. 왜? 없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 외에 텅스텐, 아연, 구리, 은, 이런 것들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가격으로 전달이 되느냐? 5월 1일부터 중국이 황산의 수출을 스탑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파가 우리 대한민국의 은시장에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열흘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로는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라는 거죠. 미리 알고 계시면, 요즘에 중동 전쟁 때문에 석유도 잘 못 나오고 황산도 잘 못 나오는구나. 황산은 모든 금속 제품들, 텅스텐, 아연, 구리 같은 거를 갖다가 정제하고 했을 때, 분류하고 했을 때, 재련하고 했을 때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은 은 가격에, 금속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구나.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식량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금과 은에 관심 있는 우리들은 중국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요런 중국의 변화들을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빨리 습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은 수출을 막았잖아요. 이제 은을 바깥으로 나가는 걸 봉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눈으로 얘기했지, 정련회사, 재련회사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3월달에 은을 수입하는 양이 3배나 올랐어요. 3월 한 달에만 거의 300톤 정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중국이 태양광 발전소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자기네 은들 다 거기에 투입하고요, 수입을 해서라도 태양광을 만들고 있어요. 왜요? 이거는 정말로 태양만 있으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 에너지 대국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은 재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은의 허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요, 은을 확보하는 게 주력하고 있어요. 그 전에 1925년도에 은이 많이 나갔거든요. 거기서 좀 비어있는 은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입까지 해가면서 은을 충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로 미루어 봐서 왜 이렇게 서두르지? 왜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없는 가운데에서 황산이 부족해서 은이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하고 계신 분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에이, 그게 뭔데? 황산하고 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요게 다른 점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미리 아시는 분들은 예측하기가 빠르겠죠?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왜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이 반도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요, 바로 세척에 들어가요. 반도체를 세척할 때 황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헤륨이라고 있어요. 보통 헤륨 가스 뭐 이러는데 그 헤륨도 만만치가 않아요. 헤륨은 바로 냉각할 때, 반도체를 냉각할 때 필요한 거죠. 이렇게 황산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지금 황산이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은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은값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속상하신 분들 많지요. 저는 제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누누이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값이 곧 오를 겁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입니다 하시면은 그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맨날 오른다고 그러고 내릴 때 내린다고 얘기 못하면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른다고 얘기하면 언젠가는 오르겠죠. 그건 누가 말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은값은요, 계속해서 오를 거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겠죠. 많이 내렸다가 급격히 오를 수도 있고요, 조금 내렸다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요, 점차적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제 말을 좀 믿으시고요, 은은 계속해서 오른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요, 저를 믿고 있는 우리 손님들, 제 단골님들은요, 제가 약간 강압적이라도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렇게 박앤세일 해주고 기회를 줬는데 왜 은을 더 안 사세요? 지금 은을 사세요 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함부로는 못하겠지만은 그만큼의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요런 브레이킹 뉴스 계속해서 나오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